무박 6일 유세전을 펼치고 있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맞아서 제주에서 서울까지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윤 후보는 이준석, 안철수 대표와 유세전을 펼치며 원팀을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톡소론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제주에서 마지막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부산과 대구 그리고 대전을 거쳐 서울로 올라오는 일정인데요. 유세 첫날 선보였던 경부선 일정을 거꾸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마지막 유세 키워드는 국민, 공정, 상식 그리고 내일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의도의 정치 문법도 정치 셈법도 모르고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으로 이 마라톤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결승선을 앞둔 스타디움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응원으로 제가 결승선을 1등으로 끊게 도와주십시오. 좌준석 그리고 우철수, 윤 후보가 선거 막판에 어렵게 꾸린 원팀이죠. 제주에선 좌준석이 윤 후보를 보좌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이 또 하나의 관문이 되고 제주의 관광이 더 발전하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압도적으로 저희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해서 꼭 20배, 100배, 1000배로 그 표를 갚아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선 우철수가 윤 후보와 손을 맞잡았죠.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 경제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중심에 교통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울경 물류와 인적인 교류 꼭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부탁할 분이 제가 아니고요.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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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준석, 우철수 두 사람은 윤 후보의 마지막 유세에도 힘을 보탤 예정인데요. 오늘 저녁에 있을 서울광장 유세, 말 그대로 원팀 합동 유세가 될 전망입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함께 단상에 올라 유세의 피날레를 장식한다고 합니다. 오늘 유세의 마지막 장면, 아무래도 이 어퍼컷 세리머니가 될 듯 싶은데요. 이젠 윤 후보의 트레이드마크로 자리를 잡았죠. 이제 지지자들이 먼저 요청을 할 정도입니다. 앞서 연단에 서자마자 재킷까지 벗고 무려 9차례나 어퍼컷을 선보였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윤 후보는 무박 6일 일정을 소화 중인데요. 체력만큼은 인정해도 될 듯 싶습니다. 다만 목소리는 윤 후보도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존경하는 죄송합니다. 목이 좀 쉬었습니다. 비록 목은 쉬었지만 연설 솜씨는 크게 늘었죠. 유세 첫날 말에도 원고를 보고 읽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나같이 민주당 정권의 말도 안 되는 탈원전을 걱정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이 원전 기술을 사장시킨 것이 민주당 정권 아닙니까? 지금은 즉흥 연설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공직자들의 국민에 대한 충성 그리고
부정부패를 막는 것, 이것이 우리 경제 번영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의 일당 독재 행태를 보면 이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윤 후보의 최근 유세 복장도 달라졌는데요. 붉은색 점퍼를 벗었죠. 오늘은 윤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당내 주요 인사들도 붉은색 기운을 쏙 뺐습니다. 부동층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가 되는데요. 윤 후보 이른바 탄핵론까지 꺼내들며 표심을 건드렸습니다. 이 민주당 사람들은 국민들의 지지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180석을 가지고 제대로 정부를 운영할 수 없게 방해를 하거나 심지어는 우리 당의 이탈자들을 모아 저를 탄핵을 칠 수도 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저는 하라면 하라 이겁니다. 저에게는 가장 막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부동층을 향한 메시지일까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당신은 페미니스트인가? 라는 질문에 나는 나를 페미니스트로 여긴다라고 답한 겁니다. 앞서 윤 후보는 페미니즘을 휴머니즘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을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들어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나는 페미니스트다 선언을 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인데요. 국민의힘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은 사실이 아니다 정정을 했습니다. 행정상 실수로 축약본이 잘못 전달됐다는 겁니다. 인터뷰 원문도 공개를 했는데요. 저는 TV 토론에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려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라고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해당 기사를 쓴 워싱턴 포스트 기자, 기사 작성 과정에서 왜곡은 없었다며 인터뷰 원문을 반박 자료로 올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러한 차원에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냐 아니냐 결국 윤 후보 본인만이 알고 있겠죠. 사실 윤 후보 페미니즘에 대해서 처음부터 선을 긋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용적이었죠. 후보님을 뵙고 후보님께서 여성 폭력을 해결하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좌우를 넘어서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국민의힘과 그 생각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게 정체성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저한테 합니다만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진보적인 진영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는데 대화를 해보면은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이른바 이대남을 앞세운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 이론에 밀려서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지만 말입니다. 이 대표의 이대남 중심 전략, 대선 투표일을 앞두고 이대녀들이 이른바 1번남, 2번남 프레임을 꺼내들었죠. 주말 동안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1번남, 2번남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이 민주당과 가까운 1번남은 싹싹한 청년, 친한 형, 동생이지만 국민의힘과 가까운 2번남은 여성과 장년층, 노년층에게 혐오를 보인다.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이 역시 또 다른 갈라치기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진중권 작가는 그 원인으로 이준석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갈라치기잖아요. 근데 뭐 이준석 대표께서 사실은 뭐 남녀를 갈라쳤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반발한 여성들이 또 남성을 또 갈라치고 있는 듯한 양상이거든요. 이 대표 그냥 묵묵히 듣고 있을 사람이 아니죠. 역시나 발끈했는데요. 그 이준석이 언제 갈라치기를 했습니까? 그건 진중권이라는 한 철학자의 주장일 뿐이죠. 근데 1번남, 2번남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차별금지를 입에 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소위 이제 이야기하는 스테레오타이핑이거든요.
차별 금지라 뭔가 어색하긴 합니다. 아무튼 요지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전형을 만드는 건 안 된다 비판을 한 건데요. 글쎄요, 정작 본인은 굳이 20대 남성과 여성을 갈라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각종 조사에서 그 여성의 투표 의향이 남성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 온라인에서는 볼 수 있겠으나 실제 투표 성향은 나타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른바 이대남 맞춤형 대표 공약이죠. 여성가족부 폐지. 아직 그 대안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는 대선이 끝난 뒤에 인수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가 대선 뒤에 결론을 내야 할 사항,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도 있죠. 벌써부터 당 밖은 물론이고 당 안에서도 쉽지 않을 거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최소한 윤석열, 안철수, 이준석 이 세 사람은 각자 지금 다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동상 3몽, 동상 30몽까지 될 수 있다고 봐요. 선거 전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며칠만 참자 이러고 있지 겉으로만 단일화라서 이분들은 선거 전에도 지금 참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속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이건 결국은 자리 나누기 싸움이었다. 이걸 보고 우리 다양성이라고 부릅니다. 양 후보 간의 의지가 확고했고 국민들한테 더 이상 실망을 시켜줄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맞겠지만 워낙 이질적인 정당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악위를 맞추는 작업들은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는 파열음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글쎄요,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자리 나누기도 가능하겠죠.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게는 10%포인트에서 적게는 3%포인트 차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물론 정확한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말입니다. 다만 조금 빨리 대선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JTBC 출구 조사입니다. 우리의 선택, 비전 어게인. JTBC와 함께 하시면 한 발 앞선 대선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드러운 한마디, 안나경 앵커의 목소리로 대신하겠습니다. JTBC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출구를 찾아드립니다. 3월 9일 JTBC 출구조사로 확인하세요.